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저는 엔터미디아 픽처스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엔터미디아 컨텐츠의 코파운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프로젝트인 드라마 월드 시즌 1의 수석 프로듀서를 했고 2017년에 굿닥터라는 작품, 미드 굿닥터의 수석 프로듀서를 지금 시즌 4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미국의 수츠를 한국의 리메이크로 KBS에서 방송을 시켰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처음에 배용준 씨라는 배우와 함께 회사를 차려서 그 한류 열풍이라는 걸 최초로 사실 일본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무언가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작품을 미국에 리메이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많은 영화들이 사실 한국 영화들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했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영화가 아닌 다른 분야를 시도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드라마를 2013년도에 한국 드라마 최초로 이제 리메이크를 시도를 했었고요. 별그대랑 굿닥터라는 작품으로. 그래서 다행히 또 굿닥터라는 작품이 잘 리메이크가 되어서 지금 2020년인데 시즌 4를 방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잘 만들어진 작품을 미국에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자막을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만 보고 싶어 하지 그거를 굳이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미국 작품이 아닌 해외 작품에 대한 보고 싶어 하는 의지들이 많이 없었고, 일반인들도 그런데 사실은 이 그 엔터테인먼트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 특히 이제 드라마 쪽도 그런 해외 작품을 자막을 보면서 이걸 이해해서 이거를 내가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라는 것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맞는 작가를 찾아서 그 맞는 작가가 보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은 당연히 알지만 2013년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사실은 좀 들어봤지만 드라마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국인이 와서 드라마를 가지고 와서 이 드라마가 아시아를 이렇게 휩쓸었던 드라마야, 한국에서 대박을 친 1위 드라마야 라고 들고 가도 그런가 보다 라지 의지를 갖고 보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런 한국인으로서 한국 작품을 그리고 생소한 한국 드라마를 보게끔 하는 그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여정이었었죠. 사실은 이 모든 사회의 일, 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의 일이 사실 모든 게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에이전트를 하는 친구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 감독이나 프로듀서를 만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생소한 거였었어요. 미국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감독이나 배우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을 사실 보유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좋은 작품을 만나게 해서 패키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 친구를 사실은 많은 한국에 있는 감독이나 배우나 이제 프로듀서를 소개를 해줬던 것이 인연이 돼서 그 친구가 마침 TV 쪽을 맡고 있는 에이전트였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이어져서 내가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미국 시장을 어프로치하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이 에이전트가 가이드가 되어준 거죠. 미국 시장의 가이드.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위해서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작가를 먼저 만나야 돼. 자, 우리 에이전트가 이렇게 많은 작가를 보유하고 있어. 근데 이 작품이 장르가 의학 드라마니까 의학 드라마에 맞는 작가들을 소개를 해 준 거고, 맞는 작가와 함께 피칭을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방송국을 또 만나게 되는데, 또 방송국이나 스튜디오를 만나는 미팅 세팅도 이제 그 대형 에이전시가 또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이런 모든 비즈니스들이 엮이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진출을 꾀하시는 분들이 아마 처음에 당장 어떻게 하지 막막할 텐데, 막막하실 때 이제 여러 에이전트들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럼 그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좀 진출을 꾀하시는 방법도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게 사실은 컨텐츠 진흥원이었었죠. 그 당시에 저희 2013년도에 1회 K-스토리 인 아메리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K-스토리 인 아메리카라는 거는 한국에 정말 경쟁력이 있고 미국에 진출할 만한, 리메이크가 가능한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작품들을 10개 또는 20개 정도를 엄선해서 미국에 직접 가져와서 권한이 있는 실무자들, 그렇다면 작가, 그리고 스튜디오 이그제큐티브들, 그리고 방송국에서 기획개발을 담당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직접 피칭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줬어요.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리에 사실은 이 굿닥터라는 작품이 소개가 됐던 거고, 사실은 그 피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원했었죠. 처음에 CBS 방송국에 이제 사실은 파일럿 대본, 일부 대본이 팔렸었지만 제작은 사실은 불발이 됐고요. 그래서 작가를 계속 찾고 있는 와중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관계, 제가 데이비 쇼어라고 하우스를 만드신 크리에이터이신 데이비 쇼어를 제가 한국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2011년 겨울에 우리 방송작가협회, 그때 인연이 돼서 계속 친구로 지내왔었는데 굿닥터라는 작품을 그 데이비 쇼어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너가 꼭 보고 하기 싫어도 좋으니 꼭 봐달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답이 온 거죠. 이메일로 바로 답이 왔는데, This is a remarkable show. I'm not just interested in. 이건 너무 위대한 작품이고 흥미로운 정도 이상이다 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미팅을 잡게 됐고, 피칭을 같이 준비했고, 그리고 파일럿 대본을 쓰고 지금까지 시즌 4까지 계속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유를 꼽자면 이제 처음으로 주인공이 다르다라는, 자폐증을 가진 의사가 주인공인 작품이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드라마가. 그게 사실 큰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이거의 사실 궁극적인 것은 다른 거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폐증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친구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 그대로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그래, 다른 거를 인정해주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이 작품의 진정성 때문에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자폐증이 있는 의사 얘기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를 아주 과감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사람들이 봐주는 것 같고, 그래서 시청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시청자 수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훨씬 더 제작에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다는 부분, 전문화와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 한국에 있어서는 여러 일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한다는 부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에서 프로듀서가 하는 영역이, 특히 이제 드라마에서, TV 드라마에서 하는 영역들이 보면, 자, 배우들 캐스팅할 때도 사실은 뭐 감독도 당연히 하지만 작가가, 프로듀서도 같이 한 몫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스태프들과의 계약과 배우들의 계약,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계약서까지도 사실은 프로듀서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듀서에 하는 영역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경계들이 애매하면서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실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좀 아쉬움들이 있고, 물론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가장 드라마 시장에서 좋았던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적인 거, 창작적인 부분에서의 기획 개발을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에요. 한국 드라마의 이야기의 구성들을 보면은 그 시즌이 뭐 시즌 2, 시즌 3을 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해서 끝난 16부라든지 20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 에피소드마다 쭉 이어지는 것들이. 사실 미국 공중파를 많이 보면은 프로시저럴이라고 해서 매 어떤 시즌에 어떤 에피소드를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미국 드라마는. 사실은 한국 드라마는 어떤 에피소드를 그냥 하나만 본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1부부터 봐야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전회를 봐야지 지금 보는 에피소드를 이해되고, 그러니까 서로의 연속성, 연결고리들이 아주 촘촘히 있는 이야기 구성들이 한국은 많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어서 보기 방식이잖아요. 띄엄띄엄 본다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좀 먹히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책 이제 판권을 이제 구매한 작품들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만들어서 글로벌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놓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와 미국을 아우르는, 크게 말하면 스튜디오? 글로벌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실 한국 이야기를 하든 미국 이야기를 하든 일본 이야기를 하든 중국 이야기를 하든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어요. 진출하려면 일단은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미국에 진출시켜보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게 굉장히 한국적이지만 그래도 이게 글로벌한, 유니버셜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이 됐으면 이 한글로 다 모든 것이 작성이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대본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잘 번역을 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과연 어떤 플랫폼이 좋아할지, 어떤 케이블이 좋아할지, 어떤 공중파 방송국이 좋아할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급이다.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인데 기생충 드라마 시리즈다 라고 하면 지금 한 것처럼 HBO가 딱 우리가 봤을 때도 느껴지잖아요. HBO에 맞는 드라마겠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좀 더 상업적이다, 액션 드라마다, 그러면 액션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채널, 박스 채널, 이렇게 사실은 지정해서 피칭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내 자리, 자신의 자리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TV 드라마 프로듀서를 한다고 여기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과연 다른 프로듀서들이나 내가 다른 게 무엇인가. 나는 근데 후발주자였었죠. 그럼 후발주자인데 여기 한국에서 한국 언어로 된 한국 드라마 영화는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들보다는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작품들을 이해도가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한국 프로듀서는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럼 한국 거를 미국에 가져가 보자 라고가 된 거고, 또 미국 거를 한국으로 가져와 보자가 된 거였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거가 우선적일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에 있어서는 무조건 많이 봐야죠. 얼마나 많은 드라마, 얼마나 많은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감독의 언어와 작가의 언어와 배우의 언어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또 그거의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얘기를 하지만 플랫폼에 한 군데만 이제 쏠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더 넓게 생각해서 과연 다른 곳과 얘기할 곳은 없느냐. 지금 사실 넷플릭스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몰리고 있다.
줄을 모아서 종각에서부터 종로상가까지 서 있다라는 진짜 말이 있을 정도로 돼 있다면 왜 그쪽만 생각을 하냐는 거죠. 지금 사실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HBO 맥스 뭐 당장은 아니지만 디즈니 플러스 당장은 아니지만 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려 봤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뚫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적이지 다들 넷플릭스에 말이 통하니까 넷플릭스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지. 그게 나중에 또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에 또 줄 서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긴 다 이미 줄 서 있네? 그럼 난 딴 데랑 해볼래. 계속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데를 돌아가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데는 절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